북한이 어제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은 기만극이라고 비판했고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라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비상이 걸린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절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관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자,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MZ 출입 승인 권한 조정했고요. 9.19 남북군사합의 비행 금지 구역 복원시키겠다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하겠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은 오판이 되고 있다. 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이 태도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남 관련해서 어떤 노선이 좀 변경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뭐 제1의 주적 그리고 뭐 불멸의 주적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희 한국을 규정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반응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이어졌던 반응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럼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저희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노선을 과연 바꿔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그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대북 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쪽에서는 대북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긴 하지만 그런 변화들을 계속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저희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못 박아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우린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 영원히 배제시키겠다.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의 정책은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북한의 대남 정책을 보면요. 그 우리가 지금 왜 통미봉남, 뭐 통남봉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과 그 좀 잘 지내려고 할 때는 남한과의 대화를 끊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를 이제 정책을 취하고 하는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근데 김정은의 등장 이후에는 그야말로 통미봉남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문제도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사실은 외면받았습니까? 판문점에서. 그렇죠. 네. 판문점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은 아주 거의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뭐 북한에 대해서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그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회의적인 생각을 또는 회의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될 때가 저는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거나 뭐 DMZ 뭘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요.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이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협상 카드를 다 버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북한의 폭주를 제어할 방법이 없고 무엇보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런 북한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역시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북한은 이른바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도 지금 핵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무기로서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이상이 없을 때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뭐 한미 훈련 문제 둘러싸고 뭐 한미 간에 엄청
삐그덕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 미국이 뭐 사과를 했네 안 했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공조의 균열이 간 거는 틀림없고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더 기고만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과연 지금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응하는 기조는 북한의 폭주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건데 지금 방식이 과연 평화를 유지하는 거냐. 남한을 붕괴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 나왔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목소리 한번 보시죠. 국가안보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다. 짝사랑 이미 드러났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일일비하지 않겠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제 북한의 발표를 보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한국을 향해서 전쟁을 위협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질 만큼 큰 혼란을 겪었던 그때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여자서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명백해. 회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예요?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때처럼 저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위협,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있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복사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뭐 평화 프로세스 하면서 제스처하고 뭐 더군다나 GP 폭파하고 그런 걸 했잖아요. 네. 돌아온 거 뭐였죠? 그건 결국 소대가리, 먼대가리 계속 하고 그런 거 있었고 또 개성공단 뭐 일부 건물 폭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뭐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 프리덤 훈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뭔가 북한하고 딜을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내놓고 아예 훈련 자체를 막 축소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 뭐 그다음에 비행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상공에 떠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 비행금지 구역 설정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거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 국가의 안보를 훼손한 행위거든. 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평화의 장으로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핵공격 하겠다는지 그런 취지로 겁박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 정부가 좀 제가 볼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게 뭐냐면 이제 북한은요 적대적 대국가론으로 이미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하는 정책 자체는 저 5년, 10년 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 처음이라서 뭐 햇빛 정책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북한이 더욱더 폐쇄적으로 간다는 것이 다 알려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짝사랑도요 적당히 해야지 이게 도가 넘으면 이게 망상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주려고 하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히든 카드도 그냥 아예 다 줘버리려고 하는 저런 정책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우리 보고 저자세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보고 고자세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자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자세를 하지 말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하라는 얘기지. 그걸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도발을 하고 고자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